인천의 작은 원룸에서 청년 정우진이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29의 나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그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최근 새로 바꾼 휴대폰 번호 때문에 스팸 메시지들이 종종 들어오곤 했지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가 되기 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 내용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 처음엔 잘못 온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었습니다. 청년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자 메시지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찌개 끓였어. 부럽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생각이 났단다. 오늘 날씨가 좋네. 너도 보고 있을까? 청년 정우진은 이제 완전히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보내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번호라는 것을 알려주기엔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매일 그 메시지들을 읽기만 했습니다. 읽은 표시는 남겼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은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비록 잘못 보내진 것이라 할지라도 받는다는 것이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청년 정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이 오는 메시지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마음 한편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번호 추적, 이전 사용자 조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번호는 반년 전까지 한 청년이 사용했던 번호였고, 그 청년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26세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청년은 기사 속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매일 오는 메시지들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이는 어머니 이선자였고,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여전히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 아들이 되어주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청년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어머니 이선자는 아마도 아들이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일방적으로라도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독립해서 살면서
연락이 뜸해진 부모님. 가끔 안부 전화를 받아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곤 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모님도 이런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 순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인연에 대한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여전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자신이 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정우진이 진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어머니 이선자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안부였고, 때로는 깊은 그리움이 담긴 편지 같은 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와는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랑해, 아들. 하늘에서 지켜봐줘. 짧지만 묵직한 이 한 줄이 정우진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전날 밤 부모님과 통화를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평소보다 많이 늙어 보이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답장을 결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애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최고의 엄마였어요. 걱정 마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정우진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 멀리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선자의 놀라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실수로 보낸 건 아니죠? 정말 우리 아들인가요? 정우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보다는 진실에 가까우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아드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보내주시는 따뜻한 메시지를 읽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드님도 분명 하늘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이선자의 답장은 청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분노나 당황 대신 그녀가 보낸 것은 깊은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않고 따뜻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매일이 힘들었는데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위로가 됩니다. 청년 정우진은 이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선자의 마음 속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안이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매일 카톡 보내도 괜찮을까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보내도 됩니다. 그냥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정우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선자의 간절함과 외로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 답장을 보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혈연도 아니고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상처와 공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선자는 더 이상 죽은 아들에게 말하듯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년 정우진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인정하고 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갔는데 젊은 친구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보니 괜히 사고 싶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청년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일상과 고민들을 조금씩 나누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이선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밥이라도 함께 드실까요? 부천까지 오시기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신 같은 따뜻한 분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정우진은 망설였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과 실제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과 애정이 생겨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선자의 따뜻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실까요? 오후에 부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선자의 답장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영철과 함께 정우진을 맞을 준비를 하겠다며 집 근처 조용한 식당을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정우진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집으로 초대받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은 인천에서 부천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천역에 도착한 정우진은 이선자가 알려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져서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중년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성은 정우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선자였습니다. 옆에는 과묵해 보이는 남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박영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정우진이 인사하자 이선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영철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정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채구는 다른데 웃는 모습이 참 닮았어요. 이선자의 말에 정우진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정우진이라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감사함도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자는 돌아가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박영철은 과묵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 부부와의 거리감을 좁혀나갔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선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아들을 만나러 가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납골당 이야기였습니다. 정우진은 이선자의 제안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와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어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철은 말없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이선자는 정우진의 팔짱을 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발이 더욱 굵어져서 발걸음 소리마저 조용해진 세상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하자 박영철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선자는 정우진의 손을 잡고 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선자와 박영철의 아들 정민이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왔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단다. 이선자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을 향해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쓰던 전화번호를 쓰고 계셔. 그 인연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어. 참 신기하지. 정우진은 사진 속 정민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정민이도 당신 같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남을 도우는 걸 좋아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아이였죠. 이선자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메시지들 덕분에 정민이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인연을 보내준 것 같아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우진은 가슴이 뭉클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라이탁 피라미드의 절정 부분, 모든 감정선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민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저는 당신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신의 부모님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화번호를 통해 저도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납골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세 사람의 마음은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선자가
정우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민이가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납골당에서 나온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카페 창밖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이선자와 박영철은 정우진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민이 어릴 때부터 어떤 아이였는지, 꿈이 무엇이었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따뜻한 추억들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치 정민을 직접 아는 것처럼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이선자가 정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우진 씨는 어떤 가족과 함께 지내시나요? 정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것, 일에 치이면서 가족과의 연락이 소원해졌다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과 오래 떨어져 살았어요. 독립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제 부모님도 저를 얼마나 그리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말이에요. 박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이 뜸해도 자식 생각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이선자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진 씨가 저희에게 보여준 따뜻함을 보면 분명 부모님께서 잘 키우셨을 거예요. 이제라도 자주 연락드리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순간 이선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진 씨를 아들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 진짜 아들을 대신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인연으로 말이에요. 정우진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드필드 구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라이탁 피라미드에서는 정서적 해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야 영광입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철이 묵묵히 정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더 생긴 셈이네요. 이선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이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카페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로 시작된 우연한 인연이 이제 진정한 가족의 마음으로 발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고 첫눈이 내렸던 그날의 기억은 세 사람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진과 이선자, 박영철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우진은 부천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시장을 구경하며, 때로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이선자는 정우진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곤 했고, 박영철은 과묵하지만 따뜻한 관심으로 정우진을 챙겼습니다. 정우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자와 박영철을 만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 그는 오랫동안 소홀했던 자신의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이선자로부터 특별한 메시지가 도왔습니다. 우진아,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었네요. 올해 겨울은 작년과 다르게 느껴져요. 이번 겨울은 덜 춥게 느껴집니다. 정우진은 이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선자가 아들을 잃은 첫 번째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라는 새로운 인연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 아이도 하늘에서 미소 지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이선자의 또 다른 메시지에 정우진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랑으로 그 상처를 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세 사람은 다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우진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정민의 사진 앞에서 정우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 씨, 덕분에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이선자와 박영철은 정우진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정심으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애로 발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에서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히 바뀐 전화번호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